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장관이 공석인 지 벌써 9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장관이 없는 것도 물론이고 지금 현재 더불어서 이국 상관체제인 여가부에서는 정책기획관, 본익증진국장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벌써 9개월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모든 정책을 기획하는 국장과 여성 권익에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여성 권익증진국장도 임명이 안 됐다고 하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가부는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지 않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기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아니 짧게 그냥 답변하세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권익국장이 공석이라는 부분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저 권익국장 그 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 상징적인 역할하는 수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한다. 이런 말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하나에 햇살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스스로 고사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다행히 요즘에 여성가족부 장관 관련해서 임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여가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국가로 인해 성폭력과 성매매 대상이 되는 잔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방치와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 가담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과거 미군 주둔지에서 여성이 성매매와 성병 관리의 대상으로 기능했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단순히 철거 또는 문화재 지정으로부터 이다라고 하는 이 설명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방조하고 묵인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우리 대법원도 인정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실시한 성병 검진 및 치료 과정에서 있었던 부당한 가혹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성병 관리까지 해주면서 미군에게 끊임없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도록 열어준 아프고도 슬픈 기억입니다. 혹시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알고 계시죠? 네. 집 앞에, 일터 옆에, 박물관이 아닌 일상에서 추모와 반성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되풀이되면 안 되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전주의 선미촌 알고 계시죠? 예. 네.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성매매를 상징했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의 직결지였습니다. 이 선미촌을 오히려 도시 재생을 통해서 영원한 기억의 공간으로 인권과 예술의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후세대에게 그 의미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입장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있고 5만 2천 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예, 이게 지금 경기도 동두천시 등 관계기관의 입장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이 반대를 하시는 그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청원을 넣으셨던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 해당 지역도 방문하고 의견도 잘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의 입장이 뭐냐고요? 근데 이제 이 소유권이 있는 그 지자체의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동두천에 관련된 문제니까 동두천에서 시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아니요, 지원 방안에 잘 협의하도록 동두천하고 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현장 확인을 했고 네. 시의 입장이라든가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잘 경청한 다음에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간은 그냥 공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이 어떤 방식으로 유린되었는지,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폭력을 자행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될 겁니다. 부끄럽고 아픈 역사라 그래서 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역사라 그래서 자꾸 지우려고만 한다면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역사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이러면서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돼서 미래 역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신건강 정책 대전안을 지난 23년 12월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혜경 증인 발언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자랑했을 때 두 사람이 영적으로 대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이 만일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마음, 정신 이런 곳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신청 3일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472억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작가님,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 관리를 하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 연수 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21년에 ISP 수립 완료했고 22년에 적정성 검토까지 맡았는데도 9억 2천만 원 예산 전액 미반영됐죠? 예. 네. 시스템 재구축 예산 25년에도 지금 미반영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쭙습니다. 예. 상담사 자격 연수 시스템이 예. 재구축하는 사업의 예산이 25년에 반영이 되었나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